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지수라고 하는 거랑 로그라고 하는 거를 방정식을 먼저 배워봤다. 그렇지? 이제 2단원과 3단원 지금 나와 있는 교재 순서랑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거야. 그게 이제 내가 항상 진행하는 방식이, 수업하는 방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순서인데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좀 더 쉽게 연기를 짓는 것 같아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조금 차이가 나. 그리고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조금 차이가 나. 봐야 되는 관점들이 조금 다른데 지수 로그 방정식들이 오히려 비슷하고 로그 지수 로그 부등식끼리 좀 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진행할게요. 지수 로그 방정식에서 제일 첫 번째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뭐였지? 해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났었냐면 했던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아니지 x 플러스 2승입니다. 얘가 1이 되도록 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 자, 분명히 만났었어. 지난번에 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었고 이건 내가 예시 들어준 거기도 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2승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걸 찾아주겠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즉 밑이 1입니다. 1은 몇 승을 하든 무조건 1이 나올 거거든. 이거 이제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잖아. 그치? 또 다른 거. 두 번째. 그러면 밑이 1이 아니면 어쩔 건데 1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지. 지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들어와.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만 더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의 짝수. 이런 것들 이제 놓치지 말라고 했던 문제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야.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문제집에도 분명히 많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너희들이 놓칠까봐 일부러 이걸 하나 내가 더 예시를 들었었던 거야 지난번에. 그래서 성원이도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을 찾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따라서 1과 2 인수분해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도 나오고 2도 나와요. 그치? 여기서 나오는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찾아는 보자. 밑이 누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밑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얘네들 사라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도록 하는 x들 누구? 0과 1이 있는데 그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짝수승이 만들어진다면 걔도 1이 됩니다. 그렇지. 따라서 0을 넣어주면 짝수, 1을 넣어주면 홀수니까 요거 하나가 더 선택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3개의 값이 나오는 거래. 5개, 4개네. 4개의 값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른 예시 하나를 더 들어줄게. 요거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 x의 루트 x승이랑 루트 x의 x승이 같도록 하는 x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또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지난번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드나? 자, 한번 풀어볼까? 자, 지난 시간에 분명히 치환형 얘기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두 개의 지수를 만나는 거야. 자, 두 개의 지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두 수가 같도록 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밑이 같은 놈들 또는 밑이 같도록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 위에 이제 지수가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라고 했어? 어제? 그냥 fx가 gx랑 같아지세요 라고 했었지. 그치? 맞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밑이 어떤 경우? 밑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2의 fx승, 2의 gx승 같이 상수인 경우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시 문제를 들면서 밑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같기는 같은데 조절할 수 있다면 누구 하나 추가해 주세요. 밑을 누구로? 1로 하면은 지수가 다르더라도 같아져요. 그거 하나를 너희들 발견해달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 봐봐. 분명히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지. x의 루트 x승과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x의 2분의 1승 그놈에 대한 x승이니까 결국에는 누구예요? x의 2분의 1 x승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분명히 밑이 같아졌으니 당연히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뭐요? 루트 x랑 2분의 1 x가 어때? 같아지면 돼. 그치? 왜? 밑은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같아지면 끝나거든. 근데 하나 더 있다고. 뭐? 밑을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어떤 경우? 1이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놓쳐서 틀린 애들이 좀 많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풀어주면 결국 뭐야 얘는? 양면을 제곱해주면 x는 4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양면을 뭘로? x로 약분을 시켜볼까? x를 약분시킬 때는 x는 0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지.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얼마예요? x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보는 거지. 문제 알겠죠? 근데 4만 찾고 끝난 게 아니라 1 같은 거 너희들이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답은 2개가 된 거야, 저 문제는. 뭐 문제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이제 어디 갔어? 기본 문제 중에 어떤 형태의 문제를 풀었냐면 19페이지에 7번,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을 풀 때 내가 다뤘던 문제랑 비슷한 것들이 나와 있어. 7번, 8번, 9번, 10번 문제. 거기 있는 거 너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냐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만나지는 않았어. 자,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미적 원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요. 방정식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성된 게 아니라 방정식은 방정식이 그냥 지 혼자 생성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온 거다? 두 함수의 관계에서 온 거라고 했었어. 그래서 미적 원에서 너희들이 도함수 활용 2번에서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지. 어떻게 그려? 미분해서 뭐 너희들이 프라임이 0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라 3차 함수 그래프 그려.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뭘로 넘어가? 방정식으로 활용하기, 부등식으로 활용하기 문제를 만났었단 말이야. 그게 도함수 활용 3에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위치 속도, 가속도 나오기 직전에 했던 거. 그게 이제 요거랑 똑같은 흐름이라는 거야. 뭐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쪽에 만약에 어떤 지수함수의 형태, 오른쪽에 지수의 함수의 형태 또는 지수와 로그, 지수와 삼각함수가 막 섞여있는 형태에서 양쪽을 y는 y는의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지난 시간에는 만나진 않았지만 아까 내가 말했던 지수 함수도 로그 함수도 삼각 함수도 배웠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떤 거?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 누구입니다?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방정식 문제를 만났을 때 뭐요? 지금처럼 지수면 그냥 방정식 풀면 되지. 그치? 근데 지수와 로그, 지수와 삼각함수의 형태가 나온다면 두 개의 함수로 역으로 돌아가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거는 좀 많이 배우고 나서 한 방에 나오겠지? 그걸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치환형의 형태. 자, 치환형 형태 역시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자. 치환형 형태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역시 지난번에 했던 걸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거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승. 아까 형 이거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방정식에서도 또 나와. 자, 요거 보면은 분명히 4의 x승을 우리는 2의 2x승으로 고쳐갈 수 있거든.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2의 x승 마이너스 32로 해주면 문정을 했을 때 2x승을 t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과잖아. 더군다나 이제 곧 3학년이야. 그치? 2x승을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2x승을 하나의 문자처럼 바라본다면 4, 8, 마이너스. 따라서 2의 x승이라는 놈이 통째로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2의 x승이 통째로 8이라는 값을 가져주면 되는데 짝 양수이라고 하는 놈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x는 얼마? 3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형이 그거는 이제 동영상에 꼭 한번 봐봐. 마지막쯤에 내가 몰아놨어. 이런 치환형 형태의 문제에서 너희가 이제 실근의 구호 같은 거 이제 써야 되는 경우들 내가 몇 개 요약했었지. 오케이? 아니다. 그걸 내가 오늘 문제 풀어주기로 했어. 다시 한번 볼게. 자, 어떤 문제를 만났었냐면 요거다.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치환형 문제 중에 치환을 굳이 안 할 거야. 근데 요렇게 만들어진다면은 뭐야? 치환형 문제입니다까지는 알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얘의 실근의 개수를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또는 중근을 갖도록 또는 한 개의 실근만 갖도록 등등등에 대한 얘기 또는 뭐 근을 안 가진 경우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그런 문제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의 경우라고 얘기해 줄게. 자, 실근을 판단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줬었어. 지난 시간에 어떤 예시였냐면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세 번째 4의 x승 플러스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가 0입니다. 여기에서의 실근을 각각 한번 판단해보자. 실근의 개수를. 그러면 우리 이제 치환형 문제인 거 뻔히 아니까 세 개 전부 다 누구를 2의 x승을 몇번 쓰자. 2의 x승을 뭐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 또는 뭐 라지 x로 치환을 해볼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밑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그때 전부 다 인수분해 된다,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얘는 1과 마이너스 4, 얘는 1과 2. 그래서 첫 번째 녀석에서는 대문자 x가 1 또는 2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대문자 x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오고 세 번째 대문자 x는 누구 나오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치?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라지 x를 찾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스몰 x를 찾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누구로? 2의 x승은 그러면 저러저러한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스몰 x는 얼마여야 될까? 1이 되기 위해서는 스몰 x는 얼마예요? 0이에요. 2가 되려면 스몰 x는 1이에요. 스몰 x의 값이 0과 1이라고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맞지?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2의 x승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 대신에 2의 x승이 4가 되기 위한 x는 2로 존재할 거야. 세 번째 2의 x승이 음수가 될 수 없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녀석은 한 실근, 세 번째 녀석은 실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맞죠? 그래서 치환형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AX승을 뭐 라지 X로 치환을 했을 때 대문자 X 제곱 플러스 P 대문자 X 플러스 Q는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 놈이 이제 어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근이 나오려면 대문자 X가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양수들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양수가 나오면 스몰 x는 실근이 하나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 뭐라 했었지? 지서봐. 그거 들어야지. 뭐? 대문자 x는 어떤 근을 가져요? 두 개의, 그렇지. 두 개의 양근. 오케이? 2차 방정식,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양수근을 가져야만 뭐예요?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실근이 하나가 나오는 거지. 양근 하나 나올 때마다 실근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쓸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럼 한 개의 실근만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대문자 x가 어떤 걸 가져야지 영웅씨? 양근 한 개,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그렇지. 대문자 x는 양근을 하나를 갖고 그래서 거기서 실근이 하나가 나오고 음근을 하나 가져서 거기서 허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오지. 또는 어떤 경우도
대문자 x가 아예 양근으로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되겠지.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오케이. 왜? 양수로서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면 스몰 x도 똑같은 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근이 나오면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지난번에 정리했었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 오늘 몇 개 좀 더 풀어줄게요. 문제는 몇 번으로 넘어갈 거냐면 50번, 51번 쪽. 지난 시간에 내가 둘 중에 뭐 풀어줬어? 50번 풀어줬지? 네. 51번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자, 넘어가자. 51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달래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누구를 찾아봅시다. 실수 k의 최대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9의 x등과 3의 x등이 보이나? 오케이? 여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치환. 그렇지. 치환의 문제니까 일단 한쪽으로 뭐라고 가볼까? 3의 2x승 빼기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k는 0입니다 라고 했어. 맞죠? 그때 얘가 어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3의 x승을 내가 누구? 치환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을 가져버리거나 한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을 가져주면 되지. 맞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풀이가 동시에 나오는 거야. 하나는 누구? 얘가 중근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뭐 판별식이 0입니다라고 하든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버리든 k는 4라는 거 하나 나올 거야. 오케이?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중근, 2차 방정식에 대한 중근에 대한 얘기니까. 두 번째, 누구? 대문자 x가 어떤 근? 한 개의 양근과 다른 하나의 음근을 가져주면 돼. 즉,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누구 하나 비교하면 돼? 복습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복습했나? 곱이 누군데? k지. 그치? 두 근의 곱. 근데 그게 음수면 무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k의 값 또는 범위를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4 또는 음수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뭔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뭐야? 최대값이니까 답은 4겠네. 답은 2번. 이렇게 나온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누구로 넘어갑시다. 옆에 이제 로그는 방정식 빼자. 로그는 방정식 빼고 한두 개만 또 역시 예시 문제로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똑같아. 로그도 결국에는 해 구하기 문제고 이제 두 개 뭐 위치 같은 로그, 진수가 같은 로그, 또 둘 다 다른 로그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겠어? 오케이.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치환형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지난번에 이거 하나만 하자. 마지막에 예를 들었던 내용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해볼까? 자, 역시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문제다. 우린 분명히 풀어봤어. 그러면은 우리는 왜 안 하지 오늘? 자, 5의 로그 x승 곱하기 x의 로그 5승 빼기 3의 5의 로그 x승 더하기 x의 로그 5승 그리고 더하기 5는 0. 0?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뭘 바꾸고 시작을 해야 돼? 저 자리를 바꿔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x랑 5. 그렇지.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은 똑같은 수잖아. 기억나지? 어제 분명히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금 했었던 거야. 형이 이거 기억하고 있냐? 지수에서 아니지 뭔 소리야. 로그에서 밑드는 공식 또는 여러 가지 성질에서 요런 거 배웠었거든. 얘랑 요거 두 개 같습니다. 요거 기억해줘. 그게 먼저 너희들이 눈에 보이면 결국 5의 로그 x승이라고 하는 놈이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얘도 역시 두 개 자리 바꿔버리면 5의 로그 x승을 두 개 더하고 있는 거겠지. 따라서 6 곱하기 5의 로그 x승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결국 치환 문제도 되겠지. 그렇지? 이런 거 이제 발견해야 된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방정식 내용 일단 슬슬 마무리해도 되나?
부등식으로 오늘 바로 넘어갈게요. 알았지? 자,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지수 로그 부등식. 지난번에 얘기 간단하게 하기는 했었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함수가 만나는 점, 교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개수는 교점을 찾는 거든. 교점에 대한 내용을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방정식이라면, 부등식은 결국 누구야?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함수 중에서 누가 위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봤을 때, 만약에 뭐 문제가 항상 fx라는 함수가 위에 있으세요라고 하든, 또는 fx가 위에 있도록 하는 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든, 아무튼 fx가 위라고 해볼게. 위에 있다라는 거는 좌표평면에서 보면 어때? y좌표가 분명히 큰 거거든. 즉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큰 거고, 결국에는 fx가 gx보다 커지면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누구예요?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fx가 gx보다 크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로그 부등식,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그려가지고 뭐 푸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거냐면 얘가 지수, 뭐 얘가 로그, 뭐 로그와 삼각함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너희들한테 누구? 얘라는 함수로 역으로 바꿨을 때 이 함수가 gx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얘기야.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면 항상 위에 있으세요라는 얘기고,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으세요라고 한다. 다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얘가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 알겠죠? 이 흐름은 역시 미적 1에서 배워왔던 흐름이에요. 오케이? 기억나나? 미적 1에 있었던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하지 말까? 할까? 미적 1 문제들 어디 갔어? 있는 속도, 있는 소통. 아, 여기다. 자,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보자. 미적 1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미적 1이 다 끝났잖아. 그치?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거야. 자, 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부등식을 해. 부등식. 요거 가면 되겠다.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5x의 상승 빼기 10x의 제곱 더하기 k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gx 이번에는 어떤 함수? 5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그때 문제가 뭐냐면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뭐예요? fx라고 하는 놈이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 자, 그런 문제에서 k라고 하는 놈의 미니멈값, 최소값을 한번 찾으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다 치자. 오케이? 자, 요 문제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 일단 부등식이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세우고 나서 생각을 하지. 그치? 어떻게? 5x의 상승 마이너스 10x의 제곱 더하기 k라고 하는 놈이 5x 제곱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부등식을 세우지. 근데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푸냐? 아니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어떻게? 적당하게 이항을 시킬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얘가 넘어와서 15x 제곱, 얘가 넘어와서 뭐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근데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잖아. k 때문에, k 하나 때문에. 그치?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교과서 같은 데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y는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x축이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 또는 이 범위에서 항상 위에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라는 문제로 풀어드려요. 맞나? 기억나나? 그리고 지섭이랑 영어 같은 경우에 나는 이렇게 안 풀었지. 나는 부등식을 바꿔갈 때 항상 어떻게 풀어? 그렇지. k를 오히려 반대로 넘겨버린 다음에 얘를 항상 x가 있는 항들만 남겨놨었어. 미지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fx라는 함수고 얘는 y는이라고 했을 때 결국 누구? 여기에 있는 3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상수 함수를 비교해주면 되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얘 fx의 그래프를 그려가 보자.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fx라고 하는 놈을 5x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맞죠? 물론 미분해도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어떻게? x-3. 그러면 얘가 0되도록 하는 값은 누구랑 누구야? 0과 3이잖아. 즉 x축과 만나는 점 자체가 뭔데? 0에서는 제곱이니까 접하고 3에서는 만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프의 엄청난 특징, 3차원의 그래프의 특징,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는 항상 같으니까 얘 극소가 되도록 하는 점은 2입니다. 이렇게 바로 찾아가라고 했었지. 기억나? 김용식? 뭐 어렴풋하게라도 기억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된다?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즉 내가 보려고 하는 범위가 요 범위인데 그 범위, 즉 빨간색의 곡선이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를 극소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f에다가 뭘 넣어? 2를 넣잖아. 맞나? 그럼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얼만데? 2 넣어주면 5, 8, 40 마이너스 거의 더라 15 곱하기 4는 얼마야? 60? 60. 그다음 얼마? 마이너스 20.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미안해, x축이 아니다. 상관없어, 그렇지? 2-k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0보다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같아져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처음 방식으로 풀면은 여기에 k가 있을 거고, 그리고 x축을 움직일 거고, 내가 푸는 방식으로는 3차함수와 x축이 고정되어 있고 상수함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럼 결국 여기에 k가 있냐, 여기에 k가 있냐의 차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일단 생각할게. 너랑 안 했던 애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줬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지? 요거 처음 시작 단계 말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서의 풀이. 분명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적당하게 이항해서 두 개의 함수로 생각을 했었잖아. 그치? 그 흐름이 내가 지금 말한 요 흐름이 부등식에서의 큰 흐름.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네. 덥지만 좀만 힘내자. 아, 더워 죽겠네. 하나 더 남은 거니? 자, 그러면 아무튼 미적 1에 대한 내용 잠깐 넣어놓고 누구? 다시 미적 2로 돌아갑시다. 자, 지수 로그 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역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자, 이번에 이제 방정식에서는 사실 두 개가 같아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 여기에 로그가 있고 여기에 로그가 있었을 때 이거 2기와 2분의 1 밑이 달라. 그럼 일단 뭐 하고 시작하니? 밑을 같게 만들어 주고 나서 시작하잖아. 그치? 밑이 범위가 2분의 1입니다, 2입니다가 전혀 상관이 있니?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 그치? 2든 2분의 1은 같아지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에 만약에 뭐 1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밑이 2인 로그랑 밑이 2분의 1인 로그랑 풀이가 달라져? 아니잖아. 똑같잖아. 결국 뭐예요? 진수가 밑이랑 같아지면 1이 나와요 라는 풀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누구를 안 봤었다? 밑의 범위를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었어. 그치? 근데 로그의 경우에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겨? ax승이라는 함수는 요렇게 생겨나가지. 지수함수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a의 m승과 a의 n승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a의 m승이 커요 라고 했을 때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m이 커? n이 커? m. 왜? 큰 놈은 얘가 큰 놈이잖아. 큰 놈이잖아. 언제? n일 때. 언제? n일 때.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n과 n을 놓고 보면 n이 더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로그 함수 생각해봐.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겨?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나가잖아. 그치? 여기서도 만약에 너희들한테 로그의 a의 m과 로그의 a의 n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요 라고 하면은 더 큰 값이 나오도록 하는 놈은 언제? x 값도 더 클 때잖아. 즉 얘가 m이고 얘가 n이란 말이야. 맞냐? 그치?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언제? 밑이 1보다 크다면.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누구?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a의 m승과 a의 n승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똑같이 a의 m승이 크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큰 놈은 언제 발생해? x 값이 더 작을 때 발생하지. 그치? 그래서 n이 더 커요라고 하면서 얘랑 달라집니다. 로그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치? 어떻게? 요렇게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언제 큰 놈은 안 썼네.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로그 a의 m이 더 크다면 언제 큰 게 발생한다고? x 값이 작을 때. 즉 m이 n보다 작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미치 범위를 반드시 너희들이 관찰을 해줘야 돼요. 관찰 포인트로서 누구? 미치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았지?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역시 문제집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내가 예시 문제를 몇 개 좀 들어줄게. 이걸 보고 연습을 한 다음에 문제집 문제 싹 풀러갑시다. 알았지? 자, 그럼 보자. 어떤 예시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그럼 기본적인 거 볼까? x의 3의 x 플러스 1승과 x의 x 플러스 5승 2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 뭐 문제 조건에 x가 0보다 커요 라는 얘기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잠깐이지만 한번 풀어볼까? 같이 풀어볼까? 왼쪽도 지수고 오른쪽도 지수야.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처음에 지수 두 개가 크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밑이 같은 지수 두 개가 뭔가가 더 크기 위해서는 밑의 범위가 어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만약에 밑의 범위가 x가 1보다 큰 녀석이면 어때? 분명히 지수가 클 때 크겠지. 그치?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가 작을 때 크단 말이야. 얘가 작을 거란 말이야. 그걸 너희들이 구분해줘야 돼. 첫 번째 누구? 밑이 어떻습니다? 1보다 큽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따라 크기가 달라져. 그럼 너희들이 구분해줘야 돼. 오케이?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분하는 작업, 절대값 같은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보자. 밑이 1보다 커졌어. 그럼 누가 더 커지면 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지면 돼. 그치? 아까 얘기했던 이거잖아. 증가함수거든. 그치? 뭐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커지면 되니까 이거 넘어가면 2x, 1 넘어가면 4. 즉 x는 2보다 커지면 돼요. 그러면 1보다 클 때 중에 2보다 커지면 되니까 답은 공통범위 얘가 되겠다. 그치? 그렇죠? 두 번째 여기서는요. 누가 더 커지면 돼?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에 지수가 더 커지면 된다. 그렇지? 따라서 3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5가 더 커지면 돼. 따라서 x 넘어가면 2x. 그리고 1 넘어가면 4. 즉 x는 뭐보다? 2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따질 거니까 누구야? 얘가. 문제에서 그래서 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또는 2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밑이 만약에 뭐 2, 3, 4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너희들이 그냥 뭐 하면 돼? 치수끼리 대서 비교하면 돼. 대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만 잘 따져서. 알았지? 그리고 이번에 누구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로그를 하나 풀어볼까? 지수를 풀어봤으니. 오케이? 이건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지. 뒤에 문제집에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거 미리 그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내가 예시 들어주는 거야. 자, 하나 더.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로그 0.5에 x제곱 마이너스 19 빼기 로그 0.5에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시간 줄게. x 마이너스 5보다 로그 0.5에 5가 큽니다. 자,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보자. 뭐 한 두어 명 정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명 정도. 자, 일단 너희들이 수투에서 로그를 만났을 때 두 로그가, 더군다나 밑이 같은 두 로그가 덧셈이나 뺄셈으로 만났을 때 하나의 로그를 합쳐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로그로 합쳐주면, 하나의 로그로 합쳐주면서 진수끼리 뭐 하면 돼? 뺄셈이니까 나누기로 들어간다, 그치? 맞지? 맞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x-5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9. 그리고 오른쪽에 로그에 0.5에 5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 밑이 0.5, 즉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니까 진수가 클 때 크냐, 진수가 작을 때 크냐? 작을 때 크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 거야? x-5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9가 5보다 뭔 소리야? 큽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그냥 알아둡시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기왕이면 로그들을 덧셈으로 만들어. 이거 풀어줄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양면에 또 x-5를 곱하는 작업을 또 시작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예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옆으로 플러스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로그를 붙여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왼쪽은 그냥 로그 0.5의 x제곱 마이너스 19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넘어간 거야? 얘가 플러스로 넘어갔으니까 로그 0.5에 5 곱하기 x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얘가 아니라 한 방에 뭐가 나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9 5x 마이너스 25가 누가 커? 왼쪽이 커 라고 바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기왕이면 뺄셈보다 덧셈이 나중에 너희들이 계산을 하나 적게 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할 거야. 일단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아무튼 여기서 풀어나가보자.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면 플러스 25가 되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맞나요? 그게 0보다 크세요. 자, 인수분해 되냐? 되네. 그러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려면 2랑 3을 가지고 어떻게? 바깥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다? 2보다 작거나 그렇지 3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지. 뭔지 알겠나요? 네, 맞죠? 이게 그러면 답입니다 라고 하면은 또 틀리죠. 뭐? 왜? 방정법. 뭐가? 그렇지, 정확하게 말이겠지. 어제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내가 강조했던 거. 로그는 지수보다 풀이 자체는 단순해. 근데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누구 있다? 밑과 징수의 조건.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을 하라고 했어. 잘하겠구만. 그래서 뭐? x는 어때? 5보다 커야 돼. 오케이? 5보다 커지면 얘는 자동으로 얇은 건 나오네. 25보다 큰 놈에서 19를 뺐습니다. 그치? 그래서 x는 반드시 5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얘랑 쟤랑 겹치는 범위로 들어갔을 때 바로 5보다 크다가 답.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 방정식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뭐 따져주세요? 밑과 진리과 확인해달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최초로 주어져 있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의 밑과 진리 조건 하나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보자. 이건 진짜 쉬워. 자, 누구 하나 풀어볼 거냐면 로그의 3에 x가 1보다 작으세요. 얘 하나 풀어보자. 자, 각자 풀어보세요. 역시 시간 잠깐 줄게요. 1보다 작다가 이거. 좋아. 내가 위에 있었어. 창문에 내려갔네. 어, 3시 반 정도까지 그냥 내가 지금처럼 그냥 예시 문제를 쭉 들어줄게. 쭉 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책 문제 풀러 들어가자. 그렇지? 책 문제 한 방에 싹 연속해서 풀어봅시다. 아마도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책보다 어려울 거예요. 너도 뭐 비슷한 게 많죠. 자, 답은? 영과 27. 0과 27. 네. 자, 잘했어. 잘하긴 했어. 0보다 크고 27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온 사람들은 밑까지 인수의 조건 확인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 놓쳤어. 그게 뭔지 한번 보자. 일단 27은 쉽게 나오지.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뭐보다? 3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얘가 3보다 작기 위해서는 x가 뭐보다? 27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잘 했지? 맞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한 단계씩 써보면 처음에 있는 로그 3의 x가 누구보다? 3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작습니다? 27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27보다 작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까 내가 강조했던 밑까지 인수 조건 확인 안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밑까지 인수 조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x는 뭐보다? 0보다 커야겠네 라고 하면은 하나가 아쉬워. 왜? 처음 주어진 로그는 하나가 아니잖아. 또 있잖아. 또 여기도 로그 있단 말이야. 얘도 뭐요? 여기에 있는 진수가 누구보다?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x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로그가 0이 되도록 한 값이 진수가 1일 때잖아.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27보다 작다. 1. 알았지? 여기에서 이 밑까지 진수 조건 잘 따져줬어. 근데 두 번째 로그에서도 밑까지 조건 따져줘야 돼. 아까 여기도 셋 다 확인을 한 거잖아. 얘를 가지고 먼저 확인했지만 얘를 안 한 건 아니거든. 그냥 눈으로 확인만 했을 뿐이지. 그럼 저기서도 분명히 따져줘야 돼. 이런 거 놓치지 마. 알았죠? 이런 거에서 이상하게 실수를 진짜 많이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들과 다르게 부등식의 영역을 배웠잖아. 그래서 로그에서 부등식의 영역 문제로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풀어줄게. 가볍게만 보세요. 로그 x의 y가 1보다 큽니다를 좌표 평면에 한번 표현해 볼래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x, y라고 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봐. 영역을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정성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부분은 로그에서의 1이 뭐야?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잖아. 그치? 그럼 지금 왼쪽에 뭐가 들어가 있어? 누가 들어가 있어? 밑이 x인 그렇지 로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1을 뭐로? 로그 x의 x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y가 x보다 큽니다 라고 해주면 되지. 맞지? 이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로그도 밑의 범위 따져줘야 돼. 그래서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y가 x보다 커지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라면 y가 x보다 작아지면 돼요. 이걸 이제 영역이 나타내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자. 어떻게요? x가 0과 1 그리고 1보다 큰 경우로 넘어가보자. 그럼 1보다 큰 경우에서는 y는 x라고 하는 놈이 필요하니까 일단 y는 x를 그려주면 이렇게. 자, 얘보다 크세요. 즉 y가 더 크세요. 위쪽 범위를 얘기한다 그렇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 범위 나오겠네. 이거 뭐죠? 자, 두 번째 0과 1 사이에서는 y가 x보다 작아지세요. 즉 아래쪽 범위가 되겠네. 됐니?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끊었어? 밑과 진수의 조건. 누구? x는 0보다 크고요. 1이 아닙니다. 어차피 1이 아니나 0보다 크다는 이미 다 따져놨었잖아. 근데 누구? 진수인 y도 0보다 큽니다. 그래서 x축보다 위만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안 따졌다면 애들이 이렇게 그려야지. 거기서도 역시 밑까지 진수 조건. 그래서 미적초에서 만나는 로그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밑까지 있는 조건을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해줘.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버리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하나 더 넘어갈 거냐면 보자. 몇 개를 한 번 더 풀어볼까?
이거네. 너희들 이제 제일 첫 시간에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서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2의 x승과 3의 x승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했습니다. y는 2의 x승과 y는 3의 x승을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일단 둘 다 평균세 전체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두 개를 구분해서 한 좌표표면에 나타낼 수 있겠어? 오케이? 기억나나? 2x승은 어떻게 되고 3x승은 어떻게 되게? 만약에 이게 2x승이다. 그럼 3x승이다. 자, 1번, 2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x 밑이 1보다 큰 경우에서는 밑이 커지면은 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지. 기억나냐? x축에 붙어버려. y축에 더 붙어버리라고 했었죠. 이게 3의 x승이잖아. 기억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봐. x에 1 넣어봐. 1 넣어주면 얘는 2 나오고 얘는 3은 안 해요. 위로 올라가요. 기억나지? 자, 로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만약에 y는 로그의 2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랑 y는 로그의 3의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달라고 그랬어? 만약에 로그 2x를 이렇게 그렸다면 쟤는 어떻게 그려? 그렇지. 축에 가깝게. 로그도 역시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축에 더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너무 좋다. 이렇게. 뭔지 알겠나요? 그리고 또 하나. 쟤랑 얘를 놓고 봤을 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에 있대요? 그렇지. 로그와 지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까지 바라보면 제일 좋겠다겠지. 물론 얘랑 쟤도 역함수 관계에 있을 거고. 그렇지? 오케이? 요런 것들 너희들한테 따져달라는 얘기예요. 요거 절대로 너희들이 까먹으면 안 된다. 알았죠? 그래서 밑이 어때? 다른 지수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밑이 같으면은 진수끼리 비교하는 거 아까 문제 몇 개 풀어봤지? 밑이 다르면 그래프를 가지고 너희들이 따져주면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가지고 넘어가냐면 다른 것들은 뭐 생략하자.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지금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합시다. 35분에 시작해서 내가 예시 문제 하나 더 들어주고 한두 개 더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책 문제 들어가요. 예시 문제를 내가 몇 개 풀어본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가 들어가냐면 아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했었다 그렇지? 그래서 누구를 들어갈 거냐면 대소 관계를 비교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 분명히 지수 배울 때 로그 배울 때 너희들이 분명히 대소 관계 비교해봤어. 오케이? 근데 그때는 항상 뭐였다? 항상 밑은 1보다 컸었고 그리고 밑이 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 또는 같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 오케이? 자, 근데 아니지.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이제 밑에 대한 비교로 들어갔었는데 자, 일단 뭐냐면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로 하자. n제곱근 a의 n-1승과 n제곱근 a의 n 플러스 1승과 n 플러스 1제곱근 a의 n승 중에 누가 제일 크게? 두 번째, 그렇지. 그럼 두 번째로 큰 건 누군게? 아마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첫 번째 게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요걸 비교할 때 너희들이 지수 배웠잖아. 언제? 수투에서. 그래서 수투에서 배울 때 뭐 이제 그때 가르쳤던 쌤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거듭 제곱근을 먼저 가르쳐줘.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산 법칙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수의 확장. 지수를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나가 볼 건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의 거듭 제곱근을 거듭 제곱근으로 푸는 것보다 차라리 뭘로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편해 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는 성립합니다. 뭐요? 지수의 형태로 고치고 나서 생각해보자. 얘는 n-1 n분의 n-1 승이고요. 얘는 n분의 n 플러스 1 승이에요. 얘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승이에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누구를 지수만 한번 놓고 보자. 셋 다 지수만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지? 자, 지수만 한번 놓고 봤을 때 자, 어떻게 볼 거냐면 n분의 n-1은 대략적으로 어떤 수냐면 1-n분의 1이고요. n분의 n 플러스 1은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따라서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아. 당연히 두 번째 게 훨씬 크다. 그렇지? 맞지? 지수가. 자, 그러면 마지막 얘는 n 플러스 1분의 n은 어떻게 될까? 얘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고쳐주면 요거랑 요거 가지고 1 만들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자, 제일 큰 거는 누구야? 결국 1보다 큰 얘가 1등이겠지. 그치? 그럼 얘랑 얘는 1보다 좀 작은데 둘 중에 누가 더 작을까? 또는 누가 더 클까? 1에서 빠진 정도가 크면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뒤에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큰 놈이 어때? 더 작은 놈인 거지. 얘가 커, 얘가 크지. 맞죠? n 플러스 1보다 n이 더 작으니까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면 얘는 오히려 큰 수가 좋지. 그래서 얘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얘가 제일 작고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 지수 크기 자체가 전체 값의 크기 차이가 되겠지. 뭔지 알겠냐? 오케이? a가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하나 이제 볼 거냐면 하나 더 로그 가지고 한번 보자. 자, 역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x라고 하는 놈보다 y가 더 큰데 그 놈은 0과 1 사이일 때 둘 다. 그때 로그 x의 y가 1보다 큽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둘 중에 누가 클까? 아, 얘가 큰가가 맞을까? 아까 분명히 그런 얘기 했었지. 1은 1이 아니라 어떻게? 밑이 같은 로그로 생각했을 때 밑과 진수가 같은 놈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밑이 분명히 같아질 로그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지? 근데 그 밑이 어때? 0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y보다 x가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맞지? 근데 얘는 어때?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크잖아. x가 크니까 뭐래? 반대로 얘기구나. x가 더 작잖아. 얘가 틀렸다, 그렇지? 따라서 얘는 false. 틀린 얘기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들도 역시 존재하는 거야. 문제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도 그렇고 어때? 위치 같은 거에 대한 얘기지. 그치? 자, 너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대소관계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풀어주면 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가자. 자, 서로 다른 두 수가 등장을 할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수를 대소 비교하고 싶어. 자,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하나가 같아져야 돼. 뭐가요? 기준이 하나라도 같아져야 돼. 하나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 같아야 됩니다. 자, 같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지우기 전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문제나 저 문제나 지금의 이 문제의 기준은 누가 현재 같아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밑이 같아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 기준에 들어가는 녀석은 누구랑? 밑과 그리고 뭐 지수면은 지수, 로그면은 진수 또는 함수값까지 해서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같아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거를 역시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3의 A승이 5고요. 자, 8의 B승이 25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A와 B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 A가 클까? B가 클까에 대한 얘기로. 자,
지수 형태로 풀건 또는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A와 B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으니까 A가 누구야? B가 누구야? 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이 뭐야? 로그를 이용하는 거다, 그치? 로그를 이용했을 때 3의 5가 되고요. 얘는 로그의 뭐가 돼? 8의 5가 된다, 그치? 아, 그래. 25가 된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클까, B가 클까? 두 개의 로그를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데 밑이 같니? 아니요. 진수가 같니? 아니잖아. 그럼 둘 중 하나라도 같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자, 누구를 어떻게 같게 만들어줘볼까? 누가 어떻게? 진수가. 뭐라고? 진수가 할게요. 오케이. 자, 진수를 같게 한번 고쳐보자. 또는 보통은 어떻게 푼다? A에서 B를 뺄게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밑이 다른 두 개의 로그를 서로 빼볼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로그 3의 5예요. 빼기 로그 8의 25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주네?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밑을 어떻게 해줄 거야? 같게 만들어 주겠지.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로그 3분의 이건 쓰지 마. 지금 혹시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마이너스 로그 8의 얼마야? 분의 로그의 25야. 이게 실제 문제집 풀이다. 내가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집 풀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갈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뭐 할 거야? 분모를 어떻게 할 거야? 막 정리하겠지. 분모를 막 정리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를 보고 A가 크구나 B가 크구나를 판단을 할 거야. 이게 시중 문제집의 풀이라고. 어때? 내가 한 얘기랑 좀 다르지, 시야. 그치? 어때? 길고 장황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맞겠지, 당연히. 맞기는 맞는데 근데 어때? 이런 식으로 풀지 마세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푸는 풀이를 뭐 보여주고 실패하는 걸 보여준다거나 또는 다른 풀이로서 다른 풀이를 하나를 더 보여줘. 자, 실제 좋은 문제의 풀이를 보여줄게. 아까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지수 형태든 로그 형태든 기준 하나를 같게 만들어주려고 그랬지. 그럼 여기에서 뭘 어떻게 같게 만들어줄 수 있냐? 로그로 굳이 가지 말고 로그로 가서 진수가 같도록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같게 할 수 있잖아. 뭐를? 제곱. 그렇지. 왼쪽에 있는 놈을 분명히 제곱을 해버리면 왼쪽이 아니라 위에 있는 놈을 제곱을 해버리면 위에 거는 9의 A승이 25지. 밑에 거는 8의 B승이 25란 말이야. 아까 분명히 밑이 같을 때 비교하기 쉬웠지. 지수가 같은 거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번엔 뭐가 같아졌어? 옆에 있는 값이 같아졌어. 그치? 예를 들어서 y는 9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y는 8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은 두 개의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9의 x승은 어떻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9의 x승은 8의 x승은 이렇게 생겼다 치자. 됐죠? 그럼 9의 x승은 그거보다 좀 더 축에 붙여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얘가 바로 y는 9의 x승일 거야. 그치? 그때 똑같은 어떤 25라는 값을 가져달래. 얘가 1이니까 25는 저쪽 위에 어딘가 있겠지. 25가 나오도록 하는 x 값을 읽어줄 때 얘가 뭐가 되지? 8의 b승이 나올 거고 9의 a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커? b가 크잖아. 하늘에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예시 들었던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서로 다른 두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해주세요? 기준을 하나라도 갖게 해줘. 그 기준이 되는 놈이 누구가 되냐면 밑과 그 다음에 누구? 진수, 지수 또는 누구? 함수값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밑과 지수 함수값 3개 중에 뭐요? 하나라도 같아지면 돼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합시다? 다른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자. 로그 2의 n 플러스 3과 누구요? 로그 3의 n 플러스 3을 놓고 비교해 보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얘는 진수가 똑같네. 그치? 그치? 자, 진수가 똑같아. 그러면 누구를 봐?
밑이 분명히 다르지. 두 개의 로그 함수 그려봐. 밑이 다른 두 개의 로그 함수를 그려주면 만약에 로그 2x가 이렇게 생긴다면 y는 로그 3의 x는 어떻게 생겨? 축에 더 빛이 세요. 기억나죠? 로그 3의 x에서 이제 누구? 똑같은 어떤 n 플러스 3이라는 진수를 놓고 봐봐. 그럼 진수 맞네. 그러면은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누가 크냐? 로그 2에 들어오는 게 더 크지. 그렇지? 따라서 얘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보자. 누구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이번에는 로그 2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3의 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달라. 얘를 어떻게 같게 해줄까? 이거를 내가 지수라고 하면 좋겠구나. 지수 함수에서의 지수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의 진수는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 맞다 이거다. 그래서 밑 함정이라고 했었다 내가. 밑에 함정 보라고. 미안해. 아무튼 밑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정의역 값을 보는 게. 자 여기에 밑 달라요. 정의역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을 놓고 보고 싶은데 함수값이 주어졌냐? 아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비교할까? 너희들이 조절할 수 있어. 뭐를? 정의역을 각도로. 어떻게? 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교를 해갈 수 있어. 나는 정의역에 있는 이 n을 n만 정의역으로 볼래. 2는 함수에 붙어 있었던 거야. 얘는 역시 n만 정의역이라고 보고 내가 넣고 싶어서 n을 넣어준 거고 플러스 3은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함수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놈이야. 그럼 똑같은 n을 넣었을 때 누가 더 클까를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럼 너희들이 그려줘야 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y는 로그 2의 3의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라고. 오케이? 자, 어떻게 합니다?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러 갈게요. 자, 얘는 처음에 분명히 로그 2x였다, 그치? 로그 2의 x였고 얘는 로그 3의 x였을 거야. 그쵸? 일단 평이동하기 전에는 근데 이 노란색은 어떻게?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을 해보자. 오케이? 두 칸만큼 이동을 해봐. 영우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얼마였는데? 1이었지. 그치? 자, 왼쪽으로 흰색만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봐. 얘가 여기로 가지. 그리고 얘가 여기로 갈 거야. 어디? 마이너스 1로. 거기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함수가 얘예요. 됐나요? 여기 흰색은 지우자. 자, 두 번째 노란색 출발할게요. 얘는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된다, 그치? 지소이 맞아? x 플러스 3이니까 분명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다, 그쵸? 자, 얘를 가지고 이동하자.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여기서 좀 납작하게 그려줄 거야. 그치? 그 상황에서 뭘 봐? n을 넣었다고 생각해. 누가 크냐? 얘가 크지. 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거 한번 재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진수, 무조건 지수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함수를 배웠잖아. 지수가 아니고 로그가 아니고 지수 함수를 알고 로그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함수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은 정의역 n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밑과 함수값과 그리고 누구? 정의역 값을 놓고 비교를 해주는 거야. 이제 알겠냐? 오케이. 요런 문제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인 거죠. 문제 알겠어? 좀 고난도. 아마 평대 편곡에서 분명히 2학기 때 시험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왜냐면 지금 평대 같은 경우에 특히 너희들은 어때? 수능 특강 가지고 한 두 문제쯤 내더라.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그런 문제에서 분명히 이런 정도까지 난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 문제에서 너무 내보지 마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개념 설명 전부 다 끝난 거야. 문제 알겠음? 오케이? 자,
앞에 이 문제 하나 제외하고 앞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갔었는지 대충 기억이 나고 있나? 그거 가지고 이제 책 문제 풀러 들어갑시다. 책 한번 펴보세요. 유형 삼각함수 한다는 잘안 돼요. 삼각함수 못할 것 같아. 오늘 삼각함수 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들어갈 건데 삼각함수 들어갈 때 새로운 내용 끊어지기 전에 목요일 날은 삼각함수를 하지 말고 목요일 날은 문제 좀 풀자라고 얘기했지.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몇 번으로 들어갈 거냐면 2단원의 유형 5번, 즉 5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만 더 하자. 뭐 두 수를 비교할 때 뭐뭐뭐를 비교하자. 밑과 누구? 밑과 누구? 지수, 진수. 그거를 근데 진수와 지수를 무조건 같게 하는 게 아니라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지. 뭐 정의역 값으로서, 함수로서. 그래서 요거 밑 함정, 밑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정의역 세 개 중 하나라도 너희들은 같게 만들어 주던가 또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풀어줘야 돼.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몇 번? 52번. 자, 52번 문제 한번 보자. 2의 x의 제곱보다 4 곱하기 2x는 크다를 만족하는 녀석의 해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치? 맞지? 자, 왼쪽에 있는 놈은 2의 x 제곱이고요. 오른쪽에는 2의 x의 플러스 2승이에요. 그러면 밑이 2인 지수에 대한 얘기니까 누구끼리 비교했을 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지면 돼? 얘가 더 커지면 돼. 그치? 그럼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나왔다 그치? 부등식 맞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1 나오냐? 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1과 2 마이너스 x는 어떤 범위예요?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두 개 더하면 1.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럼 53번 밑을 뭘로 통일시키면 될까? 밑을 53번 문제 53번 문제는 밑을 뭘로 통일시키면 될까? 보이죠? 3으로 통일시키면 되겠다 그치? 그때 분모에 있는 거는 지수를 마이너스로 잘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맞음? 이거 맞아? 그치? 자, 그 다음 54번 문제는요 밑을 뭘로 통일시키면 될까? A로. 자, 밑이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A, 그 밑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 뭐라 돼 있어? 0과 1 사이니까 오히려 부등모의 방향과 반대의 지수 크기를 갖는다,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다? A의 2x 플러스 1승과 누구? A의 얘는 3분의 1승, 얘는 3x승. 그래서 두 개를 곱하고 있으니까 3x 플러스 3분의 1승이 되는데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되어요? 오른쪽 게 그렇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형이 알겠어? 요거는 알지? 요거는 지수 법칙.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어때? 쉽다, 그치? 네. 자, 그럼 누구로 넘어갑시다? 5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5번 문제 보자. 요거는 A, B. A는 어떻게 하면 돼? 지수 부등식이네. 그래서 밑을 뭘로? 3으로. 또는 3분의 1로. 왜? 어차피 양쪽 다 3분의 1이니까. 그치? 그리고 B는 어떻게? 밑을 누구로? 밑을 뭘로? 그렇지. 2로 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나서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지? 자, 그리고 누구? 56번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밑이 똑같네. 그렇지? 근데 밑이 문자야. 그러면 뭐 조심하라 그랬어? 그 밑의 범위. 그렇지. 근데 지금 밑의 범위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다. 그렇지? 등이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아까 내가 풀어준 문제들이랑 유사한 것들 되게 많다. 그렇지? 결국 이런 식이야. 거의 나온 문제는. 얘 하나 볼게요.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가 다음 갑자기 왜 나왔냐? 방정식이 왜 나오냐? 자,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중에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3의 x 플러스 2승 2 96이네. 이거 어떻게 풀어? 96은 3의 거듭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거기서부터 너희들은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문제를 보니까 좀 억지스럽기는 한데 알파가 어때? 범위로 나오지. 아, 그러니까 96이라고 하는 놈이 분명히 3의 4승, 즉 81과 3의 몇 승? 5승, 누구? 243 사이에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추측해서 풀어가는 얘기지. 그러면 81보다 96이 크고 96보다 243이 크건 알겠는데 이제 누구?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x는 어때요?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아집니다 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게 알파가 되는 거지. 오케이? 범위에서 너희들이 이제 힌트를 얻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넘어가 보자. 너무 많이 풀었다. 옆에 58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위에 있는 유형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치환형이야. 형이 이제 바로 느낌 오지? 아까 몇 개 풀어봤다고. 그렇지? 자, 얘는 분명히 치환형이에요. 어떻게 치환하는 거지? 일단 식부터 정리해보자. 4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치? 따라서 얘를 뭐 2x는 치환을 해도 되고 치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왜? 인수분해가 되거든. 겁나 간단하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는 둘이다 붙여주게 되면은 결국 2의 x승이라는 놈 자체가 두 개 사이에 있겠지. 누구랑 누구? 4분의 1과 2 사이. 그러면 이제 이 4분의 1은 2의 몇 승? 그렇노? 마이너스 2죠. 미친놈이. 지수를 역수로 만들면 되냐? 그리고 얘는 뭐야? 2였나? 2의 1승.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사이범인데 부동호 방향 그대로다. 그치? 왜? 밑이 2, 1이니까 1보다 크니까.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었다면 역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이걸 보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오케이? 최근 형태의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요, 다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직접 풀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줄게요. 누구를 볼 거냐면 61번. 자, 61번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지난 학원에서 가천제를 막 처음 이제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가천제 그때 승리를 되게 좋았는데. 가천제요? 가천제 너희들 학교에서도 가재창을 불러? 그렇죠? 전에 원장님이 만든 거. 그 사람 맞는 게 아닌가 보구나. 데뷔를 하는 걸. 자, 결국 얘는 A도 구하고 B도 구하세요다. 그치? 그치? 너희들이 수원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왔다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연결시킬 수 있어. 자, 요 문제 한번 볼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해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쳐봐. 영호야 잠깐만 봐볼까? 자,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요 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과 이 2가 뭐야?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방정식의 근이다.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들 때 근과 대수의 관계를 쓰거나 혹은 x 어때? 플러스 1과
x-2에서 곱이 0보다 작아요 라고 식 만들어 나갈 수 있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얘는 4 곱하기 2의 2x승 플러스 a의 2x승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요. 인수는 바로 되는 게 보인다면은 너희들이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물론 여기 있는 문제도 나는 치환하지 않고 풀기는 할 거야. 근데 헷갈린다면 치환을 해봐. 이렇게 되지. x제곱을 2x를 2의 x승을 t로 치환한 거야.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은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t의 범위가 필요하거든. 그치? 그래서 x가 현재 -2부터 4 사이라고 하니까 걔를 가지고 2의 x승을 만든 즉 t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 2의 -2승과 2의 4승 사이에 있을걸? 즉 t는 4분의 1과 16 사이에 있을걸?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과 -16에서 16 나오고 4와 -1에서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 이승이 끝났잖아. 오케이? 두 개 곱하면 b 얼마? 16. 오케이? 두 개 더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a 얼마야? -64 -1 -65겠네. 따라서 답은 2 1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치 얼마야? 82이 답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아니면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치면은 어떻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보고 얘는 t-4분의 1과 t-16이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이네. 근데 최고차항이 계수가 4니까 여기다가 4배 해주면 되겠네. 전기하는 거.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갑시다. 몇 번으로 갈 거냐면 64번 하나 풀어볼게요. 자, 64번 봅시다. 자, 64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지워도 되나? 다 썼어?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밑을 누구로? 아유, 시끄러. 밑을 누구로? 밑을 2로 통일시켜주면 되잖아. 그치, 영호야? 그치? 자, 얘는 뭐야? 밑을 뭘로 바꿀까? 2로 갈까? 2분의 1로 갈까? 2로? 그건 너희들의 자유지. 2로 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니까 좀 편한 대신에 처음에 좀 귀찮고, 그렇지? 자, 2로 가보자 그럼. 얘는 뭐야? 8분의 1. 2의 몇 승? 그렇지,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승을 얘기한다, 그치? 그리고 32는요 2의 5승. 그 다음에 얘는요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8승이다, 그치? 그럼 이제 밑이 2, 1보다 큰 놈이니까 분명히 지수 1, 2의 배소관계가 어떻게 될 거야? 부등호 방향?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다, 그치?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풀어주면 돼? 얘 두 개 풀어서 x의 범위, 얘 두 개 풀어서 x의 범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거지. 뭐 뭔지 알겠죠? 지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시다. 좀 괜찮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 로그로 넘어갈 거고 다음 장 하나 넘어가봐.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의 활용. 활용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항상 지문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수 로그는 쉬울지도 모르겠다. 활용 문제는 상황을 너희들이 이해해서 그 상황을 식으로 고쳐가는 연습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봐야 돼. 지금 그래서 나는 한 문제도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너희들은 해서 알지? 나는 활용 문제 일단 너희들이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내가 같이 해주잖아. 오케이? 활용 문제는 본인이 한번 해보고 나서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좀 차이가 나. 그래서 활용 문제는 일단 단어 띄울게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유형 4번으로 가보자. 로그 부등식. 그리고 형이도 아까 말했듯이 나는 지금 2단원, 3단원을 이틀 동안 확인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꿨어.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 2단원의 로그 부등식을 하러 갈 거야. 알았죠? 마우스 포인터 어디 갔냐? 짜증나. 그러면
자, 48번. 자, 48번 봅시다. 방정식인데? 아, 54번. 로그 부등식. 자, 부등식 뭔가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자, 부등식 다시 한번 써볼게. 왼쪽에는 분명히 밑이 얼마? 5분의 1이면서 진수가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5가 있다. 그리고 뭔가 크거나 같대. 근데 우변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렇지? 아까 우리 1짜리 해봤지? 이때 1 어떻게 했어? 밑과 진수가 같은 놈이요 라고 하면서 로그 바꿨지? 로그로 바꿨지? 그리고 네. 진수끼리 비교하잖아. 그럼 지금 나와있는 누구?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은 뭘로 바꿔줘야 돼? 로그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1과 같은 로그 값. 너 어떤 로그? 밑이 5분의 1인 로그에서 진수는 얼마야 그럼? 5분 마이너스 5분 5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렇죠. 5분의 1에 마이너스 1 즉 5가 나온다. 그렇지? 5분의 1에 역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로그랑 이 로그를 비교를 할 건데 이제 즉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5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다. 그렇지. 작다로 된다. 왜?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왜? 밑이 0과 1까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된다. 그렇지? x는 어때요? 0과 2 사이가 될 거예요. 0보다 커났고 2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얼마? 대값을 찾으려 했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거. 뭐? 지금 이 문제에 답에 영향을 끼친지 모르겠는데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지. 그치?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니까 상관은 없기는 하지.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따져줘.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괜히 점수 따지지만 한 1점 정도 따질 거야. 이거 확인 안 해주면. 오케이? 학교생들도 분명히 강조를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푼 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 풀어보자. 몇 번? 57번 문제. 자, 이번에 기회 한 번 더 줄게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57번. 위원보다 재밌지 않니?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재미? 됐어요? 답 나왔어? 자, 로그 2가 진수가 뭔가가 들어갈 건데 그때 1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진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지? 밑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지? 따라서 그 진수 자리에 지금 로그 2의 x가 들어갔으니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정수의 개수는 무한 게 아닌가요?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역시 이번에도 뭐 따져줘야 돼? 밑까지 전제주고. 그래서 여기서의 밑은 x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밑이래, 진수. 여기서의 진수는 로그 2의 x니까 걔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x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즉 x는 1보다 큽니다. 또 틀렸냐? 이 시기야. 좀 가르쳐주면 좀 배워. 받아들이면 아까랑 똑같잖아 문제가. 3위 아니야. 그래.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몇 번? 56번으로 다시 앞으로 들어가자. 56번. 자, 한번 풀어볼게요. 뭐 바로 풀 수 있겠지 얘는. 일단 왼쪽에 로그 두 개가 더해져 있네. 진수끼리에 곱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풀어보세요. 이제 실수 좀 하지 말아봐, 영희야. 내가 항상 너 지금 1년 동안 내가 계속 하는 말 있잖아. 뭐 좀만 차분하게 가자고. 알았어? 너 실수 때문에 까지는 점수가 너무 많아. 그
그게 너무 아까워. 실력 올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실력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너는 실수를 없애야 돼 오히려. 알았지? 뭐 나머지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내가 영어 하도 앞에서 이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나대니까 영어를 맨날 까는데 나머지 학생들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 실수는 진짜 하면 안 돼. 특히 이과 수학 미적 2로 넘어오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더 시작돼.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미적 2를 가르치면서부터 스킬들을 많이 늘려가는 거지. 뭐 물론 이제 스킬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도 다 고등학생 교과받고 많이 가르쳐 봤을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하다 싶은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거겠지. 아무튼 56번 답은 뭐야? 3번. 56번 답 3번 나와요? 오케이 잘하네. 요거는 내가 안 풀어줘도 되겠지. 일단 2차 공식 먼저 푼 다음에 마지막에 밑과 진수의 조건에서 1과 7 사이에요. 그거만 이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되지. 근데 얘는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해봤자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 안 하면. 오케이? 자, 아무튼 어떤 문제? 6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60번 문제를 보면은 로그 2의 x가 두 번이나 사용되네. 그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겠다, 그치? 맞지?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 굳이 치환할 필요 없는 치환형 문제. 맞죠? 얘는 왜? 1, 3, 마이너스 바로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로그 2의 x라고 하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때? 바깥 범위로 들어가겠다, 그치? 누구보다 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또는 로그 2의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의 x의 범위 어떻게 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의 x의 범위 뭐보다?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맞냐? 아니요. 왜요? 0보다 크다 붙여주세요. 밑과 진도의 조건. 1000. x는 0보다 커야지. 그치? 요것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어디 있냐? 60번. 자,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나옵니다. 문제겠지? 그래서 이거 보통 딱 봤을 때, 요렇게 나온 애들은, 이렇게 나온 애들은, 밑까지 해서 조건 따질 게 아니라, 답이 없네? 1번은 뭐가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하네. 8분의 1과 2만 나오니까 답을 3번으로 쾅 찍어놓고 틀려오지. 그치? 눈에 선하다, 진짜. 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누구? 이거는 풀진 않을 거야. 61번 문제는 밑을 3과 3분의 1이니까 뭐 3으로 또는 3분의 1로 통일시킨 다음에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죠? 얘는 따라 설명 안 할게요. 62번 한번 보자. 자, 밑이 하나는 4고 진수가 x인데 옆에 있는 로그는 밑이 루트 x고 진수가 8이야. 어때? 뭔가 좀 이상해.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야? 일단 밑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밑을 갖도록. 그치? 자, 밑을 어떻게 갖도록 바꿀래?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역수해보래요. 그치? 대신에 일단 작업부터 좀 거쳐야지. 뭐요? 로그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의 제곱이니까 이 2는 2분의 1로 이 2는 그냥 2로 나와서 그냥 로그 2의 x가 되겠네요. 첫 번째 로그. 두 번째 로그는 일단 한번 가자. 뭐요? 로그의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 8은 2의 3승. 2분의 1은 역수로 나가니까 2가 될 거고 3은 그냥 나가니까 3이 된다, 그렇지? 따라서 6의 로그 x의 2가 되겠네. 맞지? 그리고 나서 얘가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고쳐줄 수 있겠어? 뭐 연필로 한 줄, 두 줄 정도면 끝나겠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시 하는 거지. 뭐를? 뭐 얘를 x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x, 얘는 x분의 6 역수로만 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2차 부등식이 되겠지? 자, x제곱 요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대. 1과 6 마이너스로 해주면 x는 결국 어떻게 됩니다.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x는 라지 x가 아니야. 그래서 스몰 x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문자 x를 다시 한번 로그 2의 x로 바꿔 가보자. 그놈이 지금 1보다 크고 나왔고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2보다 크고 나왔고 그렇지 6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 찾아주면 답은 몇 개? 63개가 되겠지. 2부터 64까지 자연수입니다. 그걸 또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맞죠?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밑과 지우개 조건 확인해야 돼. 근데 얘는 제곱이니까 사실 음수가 있어도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로그에서 사실 말이 났네요 둘 다. 자 밑은 어때?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음수면은 양수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허수가 들어가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x의 1이 아니어야 되지 x가. 만약에 여기서 1이었다면 틀렸겠지. 그치? 진수의 조건 확인해야 되잖아. 미치 조건. 그거 역시 조심하라는 거. 기억만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필요 없다라도 나는 계속 상기시켜 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이거 아무튼 조심하셔서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볼까?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 자, 너희들이 잘 푼다면은 이거 설명도 하지 않고 바로 끝낼게요. 몇 번을 풀 거냐면 67번. 그리고 유형 7번은 내가 다음 주 목요일에 어차피 문제 풀어준다 했으니까 그때 좀 더 많은 얘기할게. 그래서 67번 너희들이 풀면은 마치고 못 풀면은 67번 풀이하고 마칠게요. 아이 한 번만 더 소리 나봐. 되게 다혈질인 쌤이 있었는데 우리 때는 핸드폰을 잘 안 들고 다녔잖아 학생들이. 뭐 보급화되던 시절이 아니니까 비싸게 겁나 비싸고 지금처럼 할부가 돼 있다 않고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 되게 다혈질인 쌤이 하나가 수업 중에 진동이 울려 그러니까 갖고 와 하는 걸 집어 던져버렸다 그냥. 뭐? 아니 밖에 말고 교실 바닥에다가 박살났지. 완전 학교에 한번 난리 났었는데 그 선생이 한 번 화가 나잖아. 그리고 그날 교실이 완전 뒤집어지는데 학교 교실은 여기보다 앞뒤로 훨씬 크잖아. 애들이 줄 많이 앉으니까 여기도 좀 넓고 여기서부터 애를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 뒤에 교실 벽 뒤로 갈 때까지 뒤에가 밀려나잖아. 맞을 때마다 그때까지 계속 뺨 때리면서 그런 셈이 있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한 거지. 그래서 완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완전 난리가 났었어. 우리 때 뭐 손바닥 정도는 맞는데 이거 뺨 때리는 건 없는 시절일 거 아니야. 진짜 옛날 거 아니야. 운동공무실에서야 뭐 그때야 교권이 워낙 강했으니까. 요즘 같으면 진짜 완전 무총동 이런 거 난리 날 거 같지 않냐. 근데 우리 시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 그 선생한테 안 맞으려고 막 하필이면 사회 선생이었어가지고 나도 많이 맞았는데.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그 쌤 별명이 뭐였지? 사카리인가? 다른 선생 하나 이름 그냥 별명이 뭐였어? 기쌤. 풀었어? 쟤 너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렵지? 만만하진 않지? 그치? 자, 왜 너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는 분명히 로그 부등식을 만났어 얘들아. 그치? 근데 지금은 무슨 부등식이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그치? 로그 a가 미지수가 아니라 x가 미지수라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세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세요잖아. 맞지? 왜 작은지는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고. 수원. 자, 그래서 4분의 d 뭐예요? 얘가 개수야 개수 얘들아. 로그가 들어가 있는 얘가 개수라고 개수.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3의 a의 제곱에다가
빼기 1 더하기 로그 3의 a의 제곱. 그게 0보다 작아지죠. 그러면 로그 3a의 제곱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도 있네. 사라질 거야, 그치? 더하기구나. 사라지면 안 되지. 자, 어떻게 돼? 2 곱하기 로그 3의 a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로그 3의 a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져. 이게 0보다 작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일단 2를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로그 3의 a로 묶었을 때 얘는 로그 3의 a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그게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로그 3의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따라서 마지막 a의 범위는 누구보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양변의 범위 됐어? 답이 몇 번이야? 4번. 문제 알았지? 그리고 이 문제는 친절하지. 왜? 양수 A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 밑까지 뒤의 조건에서 사실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돼. 마지막에 이게 없어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뭔지 알겠죠? 지금은 X에 대한 2차 형식을 봤어. 그걸 판별식을 놓고 풀었을 때 로그 형식이 나오는 거야. 그거 잘 봐야지, 알았지?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너희들 풀 수 있는 거 한번 쭉 풀어와봐. 풀어오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밀렸던 3단원이다, 그치? 1단원, 2단원, 3단원에 너희들 질문들 받아보고 그리고 내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 또는 우리가 건너뛰었던 유형 7번이나 또는 활용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목요일 날은. 알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